과학이 세상을 바꾸는 이 엄청난 힘. 그런데 여러분, 이 힘을 과연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제프멀건 교수의 책 과학이 권력을 만났을 때를 통해서요,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죠. 과학과 정치, 이 둘의 아주 중요하면서도 좀 아슬아슬한 관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 책은 과학이랑 정치가 사실은 서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, 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, 때로는 또 어떻게 부딪히는지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. 그렇죠. 특히 이 둘이 좀 건강하게 협력하는 게 왜 중요한지, 그리고 만약에 이 관계가 잘못되면 어떤 신박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이거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 과학의 힘은 정말 막강한데 그 힘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책임은 좀 불분명하다. 이 지점이 핵심이라는 거죠. 맞습니다. 바로 그 점이에요. 책에서도 나오지만 과학은 통치하지만 군림하지 않으며 그 권력에 비해 책임은 느슨하다,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. 아,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약간은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네요. 이 불안정한 관계,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? 대표적인 게 바로 과학이 가진 힘의 역설인데요. 우리가 과학 덕분에 질병도 극복하고 기술도 엄청 발전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바로 그 과학이 뭐 인공지능 AI나 유전자 변형, 핵무기처럼 인류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과학이 중요해질수록 이게 좀 역설적인데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단순히 그런 위험 기술뿐만 아니라 과학이 밝혀낸 사실 자체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 때도 많잖아요. 뭐 예를 들면 기후변화 같은 거요. 맞아요.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랑 과학적 사실이 딱 부딪히는 경우죠. 바로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지점에서 정치와의 건강한 관계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거든요. 과학자들은 보통 좀 순수 연구 영역에만 있고 싶어 할 때가 많은데, 그렇죠. 정치랑 엮이는 걸 좀 꺼리죠. 네. 하지만 과학의 결과물이나 그 영향력은 이미 정치, 경제, 사회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. 이미 현실에선 뗄 수가 없는 관계군요. 그렇죠. 근데 문제는 정치가 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대로 못 따라간다는 데 있어요. 아, 그 거버넌스의 지체 현상. 책에서도 그 인터넷 규제에 제대로 자리 잡는 데 거의 30년 걸렸다고 지적하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요즘 한창 뜨거운 AI 규제 논의도 사실 좀 뒤늦은 감이 있고요. 늘 한 발짝 늦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특히 AI처럼 파급력이 정말 크고 변화 속도가 엄청 빠른 기술 있잖아요.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법률이나 제도, 정책 같은 거,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빨리 마련하는 게 정말 시급해요. 그렇죠. 기술 발전 속도랑 사회가 이걸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능력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커지면 예상 못한 사회적 혼란이나 진짜 심각한 위험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. 과학이랑 정치가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거나 혹은 뭐 투명성이 부족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 책에서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사례를 보면 더 와닿는 것 같아요. 네, 그 사례가 아주 중요하죠. 코로나19 기원으로 의심받는 것 중 하나인 우한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의 전염성이나 독성을 일부러 높이는 연구, 그러니까 기능 획득 연구라고 하죠. 아, 위험한 연구네요. 아주 위험성이 큰 연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잖아요. 근데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됐어요. 여러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얽혀 있었고 또 정보 공개도 투명하지 않았고요.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희생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아직도 명확한 진실을 모른다는 게 참... 그렇죠. 과학 연구가 얼마나 투명해야 하는지, 또 정치적인 감독과 국제적인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걸 보면 이 책의 부재, 서로 협력하거나 함께 타락하거나, 이 말이 정말 무게감 있게 다가오네요.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거의 경고 같아요. 정확히 보셨어요. 이게 단순한 협력 권유가 아닙니다. 과학과 정치가 서로를 이해하고 좀 건강하게 협력하면서 또 견제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과학은 방향을 잃고 위험해지고 정치는 현실을 외면하고 무능해져서 결국 사회 전체가 같이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반대로 말하면 둘이 잘 협력해야만 과학은 인류에게 좋은 힘이 되고 정치는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. 이런 거겠네요. 바로 그거죠. 그래야만 과학은 긍정적인 힘이 되고 정치는 현명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결국 제프멀건 교수의 과학의 권력을 만났을 때는 과학과 정치가 뭐 따로 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
반드시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강조하는 책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둘 사이의 균형 잡힌 협력과 견제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과학의 힘은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질 거고요. 그 막강한 힘을 어떻게 사회 전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현명하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. 과학적인 통찰력과 정치적인 지혜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, 이게 핵심이죠. 자, 오늘 제프물건 교수의 책을 통해서 과학과 정치의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관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.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면 이 정치적 지혜와 과학적 통찰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더 나은 미래, 그리고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?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과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방향을 설정해 나갈지, 그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과학적 사실 그 너머에 실천적 지혜를 키워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